안녕하십니까. 산림기능사 필기 요약 및 예상문제 21회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육작업을 보겠습니다. 이 무자는 어루만지다, 쓰다듬다라는 무자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잘 자라도록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주는 이런 가꾸기 작업을 무육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가꾸기 작업 중에서도 덩굴을 제거한다든가 주위에 나무를 베주고 그 다음에 그 나무 자체를 가지치게 해준다든가 속가베기 해주는 것, 이렇게 해서 생장을 돕고 재질을 향상시키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무육작업이라고 합니다. 무육작업은 주로 주위에 나무들을 베주고 덩굴들을 베주고 그 나무에 가지를 쳐주고 이런 베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세가 쇠약한 벌목이나 또는 고사목, 죽은 나무에 기생해서 월동성충이 나무 껍질을 뚫고 들어가서 산란한 알에서 부한 유충이 나무 껍질 밑에서 식해한다. 즉 갉아먹어서 해를 입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쇠약한 나무나 벌목 등에 기생하지만 때로는 대발생을 할 때에는 건전한 나무도 가해해서 고사시키는 경우가 있다. 주로 소나무점은 죽은 나무의 밑둥 같은 데서 이 식혜를 하죠. 그러면 점은 안 보일지라도 갉아먹은 그 흔적들은 보일 겁니다. 이게 소나무 점이 식혜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나무류 개화병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나무류 개화병은 우선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병이라기보다는 원칙적으로는 생리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나무는 한번 개화기에 달하면은 그 지하경, 그 뿌리에서 나오는 대나무는 나이를 불문하고 전부 꽃이 피어버려요. 꽃이 피고서 얼마 후 전부 말라 죽습니다. 한번 꽃을 피고는요. 이렇게 죽은 다음에 한 2년 정도 지나면 새로운 지하경이, 새로운 뿌리가 뻗죠. 이러면서 다시 이제 자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류의 개화병, 즉 한번 꽃이 피고 다 죽어버리는 이 개화병은 어떤 병균이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 현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림 작업을 보겠습니다. 먼저 중림 작업을 보기 전에요. 이렇게 키가 큰, 지하구가 큰 이런 나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교자, 클 교자죠. 교목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소한 나무가 있어요. 키가 작은 왜소한 나무. 왜소한 나무. 이것은 왜소의 왜자를 따고 림자를 따서 외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키가 큰 것을 교목이라고 그러고 이걸 외복 또는 외목 또는 외림이라고 그래요. 키가 작은 거를. 근데 이 교목을 주로 키 큰 나무를 심으면 교목 작업이라고 그러겠죠. 이 적은 외림을 심으면 외림 작업이라고 그러겠죠. 근데 이것도 심고 이것도 심고 키 큰 나무하고 키 작은 나무를 섞어서 같이 그냥 심어버려서 이런 숲을 이루는 거,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냐면 가운데 중자를 따가지고 중림 작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교림과 외림을 같은 임지에 같은 산에다가 함께 세워서 경영하는 방식. 그래서 이렇게 키 큰 나무가 있는가 하면 키 큰 나무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키 작은 나무들도 이렇게 있는 거. 주로 키 큰 나무는 뭘로 심습니까? 이게 양수라고 그러죠. 양지식물이에요. 그 다음에 키 작은 나무는 아무래도 이 사이에서 햇빛을 잘 못 보겠죠. 그래서 음지식물로 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외림은 맹화로 갱신되고 일반적으로 연료제와 소경목으로 사용되고 상층목으로서는 이 키 큰 나무는 일반 용제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키 큰 나무 사이에 들어있는 이런 작은 나무는 띨감으로 쓴다는 말이에요. 연료제. 하층목, 이 키 적은 외림은 비교적 내음력이 강한 수종, 음수로 쓰고 음수로 심고, 상층목은 요 키 큰 나무죠. 지하고가 높고 수관 밀도가 낮은 밤나무나 느릅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등 주로 침엽수라든가 잎이 넓지 않은 것. 왜냐하면 이 나무들 사이로 햇빛이 그래도 들어와 줘야 한단 말이죠. 이 작은 외림을 위해서 이렇게 큰 나무들 사이로 햇빛이 들어와 줄 수 있도록 침엽수라든가 이런 걸 심는단 말이죠. 그래서 키 큰 나무 교목은 양수로, 이 작은 나무들은 빛을 많이 보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음수로 심는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살법을 보겠습니다. 이 소자가 소각할 때의 소자죠.
태워서 죽이는 것이 소살법입니다. 이 태우다라는 말이에요. 소자가 태울 소자입니다. 그래서 어린 유충기에 함께 모여 피해를 주는 미국 흰불나방이나 매미나방 등의 어린 유충이 이렇게 모여 산단 말이죠. 그럴 때 손뭉치에다가 이 경유나 또는 석유를 묻혀가지고 불을 붙여서 그것들이 모여 사는 가지 쪽에다가 태웠단 말이죠. 그래서 태워서 죽이는 방법, 태워 죽인다 그러면 태울 소자를 써서 태워서 죽인다. 소살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제와 수화제가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인데요. 유제라는 것은 농약 원재를, 이 농약 원재가 주로 뭡니까? 이게 기름기가 많이 들어있죠. 농약 원재를 용제에 녹이고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를 유화제로서 첨가해서 제지한 것으로 다른 제형에 비하여 제재가 간단하나 주로 다른 제형은 수화제 같은 거겠죠. 물과 혼합했을 때 우유 모양의 유탁액이 되고 수화제보다도 살포의 그 조제가 쉽고 잘 풀어지니까요. 왜 잘 풀어지겠어요? 이미 잘 풀어지도록 용제에 녹였단 말이에요. 이런 작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수화제보다도 이것이 가격이 더 비싸요. 유제가. 그래서 유제는 장점으로는 잘 풀어지고 조제하기가 쉽고 약효가 수화제보다는 좀 더 높아요. 단점으로는 가격이 비싸다. 수화제는요, 조금 조제하는데 어렵고 약효도 조금 떨어지죠. 그렇지만 가격이 싸다. 그래서 서로 간의 장단점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훈연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자는 연기할 때 연자예요. 그래서 운연제가 아니라 훈연제죠. 훈연제 농약은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이 발연제가 있단 말이죠. 연기가 나는 발연제의 제품에 함유되어 있어요. 발연제에 의해서 농약의 주성분이 자연적으로 연소되어서 연기 상태로 살포되기 때문에 하우스 제외 작물에 국한해서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우스 문을 꽉 닫아버리고 그러면 연기가 이제 침투를 하겠죠. 하우스 내를 완전하게 밀폐하고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병충해를 죽이는 것, 이런 것을 가서 훈연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즉 연기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기 속에는 농약 성분이 들어있겠죠. 네, 그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우스에서만 사용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풍나무 기접을 보겠습니다. 기접 그러면 그냥 줄기법, 줄기접법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줄자 하나 빼고 기접법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그래서 줄기끼리 접을 하는 것인데요. 주로 이게 이 접이 안 되는 단풍나무 같은 것에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대목을 놓고 가까이 놓는 거죠. 대목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접수를 놓는 거예요. 접수를. 그래서 이 대목의 이 가지에다가 이 접수의 이 가지를 서로 살아있는 채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런 식으로 깎고 또 하나는 여기하고 붙여서 이런 식으로 깎고 해가지고 둘을 붙여서 여기를 동여맨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 가지와 이 가지를 동여매고 여기다 지주대를 세워가지고 서로 간에 잘 살아있는 상태에서 달라붙게 만드는 거죠. 달라붙게 만든 다음에 이것이 완전히 달라붙었다 그러면 여기를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은 아주 접이 제대로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바탕나무, 이 바탕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대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수, 갖다 붙이는 건 접수겠죠. 그래서 바탕나무는 주로 단풍나무를 사용하고 접목이 잘 안 되는 거니까 단풍나무를 이렇게 해서 접붙이기를 한 다음에 접한 것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둔 다음에 봄종목한 것은 장마철에 잘라 이제 자르는 거기 때는 떼어놓고 또 어떤 것은 가을에 접한 것은 12월에 잘라서 떼어놓는 거예요. 완전히 접이 됐으니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기접이다. 즉 줄기접이다 또는 기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산림 무육도구가 아닌 것은 아까 봤죠. 무육도구는 주로 뭐예요? 베는 거예요. 베는 거. 예, 나무 이렇게 어린 나무가 있으면 나무 주위를 베준다든가 또는 이 나무의 가지를 베준다든가 그런데
쭉 보면 낫도 배주는 거, 톱도 배주는 거, 전정가위도 배주는 것인데 괭이는 심는 것이잖아요. 식재용이죠. 이거는. 이것은 무육독으로 보지는 않는 거예요. 예. 처음에 심을 때만 쓰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클 때는 무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날괭이는 무육도구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재용이죠. 예, 양날괭이는 식재용이고 낫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식재한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는 무육도구다. 밤나무를 식재 면적 1헥타르에 묘목간 거리 5m로 정사각형으로 식재할 때 소요되는 묘목의 총 보문수는, 첫째는 이런 문제를 풀려면 1헥타르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10,000제곱평방미터예요. 1헥타르는 10,000제곱평방미터는 꼭 알아두시고요. 거리를 5m 간격으로 여기다 하나 심었으면 여기다 하나 심고 이렇게 5m 간격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사각형으로 했으니까 5m, 5m 이렇게 되겠죠. 5m 간격으로 심으면은 이 면적은 얼마가 되겠어요? 25제곱평방이 되겠죠. 쉽게 말해서 25제곱평방당 하나씩을 심는다는 얘기예요. 한 나무씩을. 그러면 10,000제곱평방이니까 만 나누기 25 그러면 나오겠죠. 몇 주가 나올까요? 예, 400주. 그래서 정답은 400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헥타르는 10,000제곱평방이고 5m마다 그랬으니까 5 곱하기 5로 해서면 25제곱평방마다 한 주씩을 심는다. 그럼 10,000제곱평방에는 얼마를 심겠냐? 그러니까 만을 25로 나누면 400주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쇠약하거나 죽은 소나무 및 벌채목에 주로 발생하는 해충. 죽은 소나무, 벌채목, 갉아먹는 애, 식해한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네, 소나무 좀입니다. 대나무류 개화병의 발병 원인은, 자, 대나무류 개화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감염한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네, 생리적 현상이다. 그래서 한번 그 지하경에서 난 대나무가 꽃이 피면 어린 것이든 큰 것이든 전부 한꺼번에 꽃피고 죽어버리는 거죠. 다 그해. 이것을 개화병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런 세균 감염이나 바이러스나 동해분 이런 게 아니고 생리적 현상으로 그런다. 그런데 한 2년 뒤에는 그 지하경에서 새로운 뿌리가 나면서 또다시 대나무가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생리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다음 중림 작업의 상층목 및 하층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층목은 교림이죠. 이렇게 큰 나무들. 하층목은 이렇게 작은 나무, 외림. 이렇게 섞어 심는다는 거죠. 이걸 중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섞어 심는 거라.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층목은, 요 하층목이죠. 하층목은 비교적 내음력, 그렇죠. 햇빛을 적게 봐도 음지식물이라는 거죠. 내음력이라는 게. 음지에 강한 거. 햇빛을 적게 봐도 살 수 있는 나무들로 주로 심겠죠. 그러므로 유리하다 맞죠. 하층목이 상층목의 성장을 방해하여, 얘가 얘 성장을 방해합니까? 이 적은 애가 이 큰 애를, 이건 틀렸죠. 예. 한다면 이 상층목이 너무 막 잎이 우거져서 하층목이 그나마 햇빛을 못 볼 수는 있는데 하층목이 이 어린 나무가 이 큰 나무 성장을 방해한다라는 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건 틀렸고요. 상층목은 요 상층목이죠. 지하고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지하고라고 그래요. 지하고가 높고 수간에 틈이 많은 이런 이 수간에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많으면 침엽수 같은 거겠죠. 틈이 많은 참나무류나 침엽수 등 양수정이 적합하다. 상층목과 하층목은 동일 수정으로 실시하나 침엽수 상층목과 한엽수 하층목의 인문 구성을 중림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묘포상에서 해가림이 필요 없는 수정. 자, 해가림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죠? 양수라는 거죠. 양수. 햇빛을 좋아하는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릴지라도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별도로 해가릴 필요가 없죠. 이런 나무들은 뭐가 있을 거예요? 소나무래요. 소나무. 예. 바닷가에 있는 해송, 바다소나무, 또 리기다 소나무. 이거 외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시나무 떨기도 한다는 이 사시나무예요.
그래서 이것이 양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소나무, 해송, 니기다 플러스 사시나무. 여기서는 사시나무가 되겠네. 그리고 전나무, 가뭄비, 삼나무 이건 다 뭐예요? 이건 음수예요. 음수. 양수는 꼭 알아두실 게 소나무, 해송, 니기다 소나무, 사시나무 이 네 가지는 꼭 알아두십시오. 가뭄비, 전나무, 잣나무, 삼나무, 편백 이런 것은 해가림이 필요한 음수이다. 미국 흰불나방이나 텐트나방의 유충은 함께 모여 살면서 잎을 가해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유충을 태워 죽이는, 예, 불살라 죽이는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예, 태울 소자, 연소하다 이렇게 본 거죠. 소살법이죠. 태워서 죽이는 소살법입니다. 경운법은요. 경운기로 갈아 엎어버려가지고 땅속에 있는 해충들이 죽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 경운이란 말이 갈아 엎다라는 말이에요. 경운기는 갈아 엎는 기계. 경운법은 이렇게 겨울에 땅을 갈아 엎어버려가지고 이 속에 있는 유충들이 빠져나와서 이 뒤덮여가지고 얼어 죽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가을철에 이런 때 갈아 엎어가지고 이 속에 있는 유충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새들이 쭈어먹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경운법이에요. 뒤 갈아 엎어가지고 땅 속에 있는 해충을 죽이는 것. 차단법은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나무 주위에다가 이렇게 웅덩이 같은 걸 파가지고 들어오다가 빠져가지고 여 밑에는 경유 같은 걸 이렇게 뿌려놓는다든가 했고 여기서 죽어버리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차단법이고요. 유살법은요. 유인해서 죽여버리는 거 이게 유살법이에요. 태워서 죽이는 것은요. 초살법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묘목의 뿌리가 2년생, 줄기가 1년생을 나타내는 삽목의 연령포기로서 옳은 것은 자, 실생묘하고 삽목을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실생묘는 2-1 이런 식으로 주로 하죠. 근데 삽목은요.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낸단 말이죠. 자, 삽목을 보면 이 분모에 들어가는 거, 이건 뿌리가 있죠. 이렇게 뿌리가. 그리고 요 위에는 이렇게 줄기가 있죠. 줄기가. 자, 요 뿌리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분모예요. 요 줄기 부분에 해당되는 이게 나누기 이거라고 하면은 여기는 분모가 들어가고 요 줄기 부분에는 분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2년생 그러면 뿌리 2, 줄기가 1년생 그러면 2분의 1 또는 2분의 1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기되고 이렇게 표기도 좋고요. 그래서 뿌리가 2년생, 줄기가 2년생 그러면 2분의 1 그렇죠. 3번이죠. 만약에 1분의 2 그러면요. 뿌리가 1년생인데 줄기가 2년생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없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옳은 것은 그러면 2분의 1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묘는 뿌리 나이 2년, 줄기 나이 1년이 묘목이고요.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1분의 1묘. 그냥 뿌리가 1년, 이것도 1년. 그 자리에서 1년이 됐죠.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여기를 잘라버린 거예요, 한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뿌리는 2년이 됐는데, 요 줄기는 1년이 되겠죠. 그 말이에요. 1분의 1묘를 지상부를 한번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지상부는 이제 1년이 되겠죠. 그리고 뿌리는 2년이고 2분의 1묘가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든 묘목의 뿌리가 2년생, 그 다음에 줄기가 1년생을 나타내는 것은 2분의 1묘라고 한다. 살충제 등 유화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유화제 이것은 용액제도 이미 섞었기 때문에 잘 풀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화제에 비해서 살포용 약제 효과가 편리하다. 맞습니다. 제재가 편리하고 포장, 운송, 보관이 용이하며 경비가 저렴하다. 이 부분이 틀린 것이죠. 예, 유화제는 용액제에다가 잘 섞었기 때문에 용액제를 섞기 때문에 경비가 비용이 비교적 비싸다. 그랬죠. 저렴하다 그래서 틀렸고요. 일반적으로 수화제나 다른 제모대 약효가 우수하다. 맞습니다. 살충제의 주제를 용제에 녹였죠. 계면활성제를 유화제로 첨가해 만든다. 그래서 비용은 좀 비싸다. 약효도 좋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경비가
살충제는 수화제에 비해서 경비가 비쌉니다. 가격이 비쌉니다. 다음 중 주로 수목의 잎을 가해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잎을 가해한다. 어스랭이 나방, 소랄락 명나방, 천막 벌레나방, 솔로랑잎벌. 이 세 가지는 다 잎을 가해합니다. 근데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솔알락 명나방은 잣나무 열매를 가해해요. 잎이 아니라 이 과일, 잣나무의 과실, 열매를 가해해가지고 열매를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수확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 소랄락 명나방이. 그래서 잎을 가해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가해하는 것, 소랄락 명나방이었습니다. 다음 중 작업 도구와 능률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루의 길이가 적당히 길수록 힘이 강해진다. 그렇죠? 도구의 날끝 각도가 클수록 나무가 잘 부서진다. 맞습니다. 날끝 각도가 이렇게 적다면요. 잘 박히기는 하겠죠. 그러나 잘 부서지진 않겠죠. 만약에 날끝 각도가 이렇게 무디다면요. 예, 내리 찍으면 부서지기는 잘하겠죠. 깊이는 못 박힌다 할지라도 이런 말이에요. 날끝 각도가 클수록 나무는 잘 부서집니다. 도구는 가볍고 내비치는 속도가 빠를수록 힘이 세워진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야죠. 솜털같이 가벼운 걸로 빠르게 내려친다고만 해서 힘이 세진 건 아니죠. 무게가 좀 나가야 그렇죠. 힘이 세지는 거죠. 무게하고 내리치는 속도하고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도구의 날은 날카로운 것이 땅을 잘 파거나 잘 자를 수 있다. 그렇죠. 날카로우면 잘 파고 잘 자를 수는 있죠. 맞는 거고요.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주로 유효 성분을 연기의 형태로 해서 해충을 방지하는 데 쓰이는 약재는 연기, 연자 들은 거 찾으면 될게요. 훈연제죠. 예, 약재 속에 발연제가 들어있어가지고 이 약재를 넣게 되면 연기로서 발연이 됩니다. 주로 어디다 쓴다고요? 예, 밀폐된 뭡니까? 예, 그 비닐하고 쓰네. 예, 그런데 쓰이는 것이죠. 유효 성분을 연기의 형태로 해서 해충을 방지하는 건 훈연제입니다. 뛰어난 번식력으로 인하여 수목 피해를 가장 많이 끼치는 동물은 답은 알고 계시죠? 들쥐죠. 들쥐는 한 쌍이 1년에 새끼 몇백 마리 정도를 낳습니까? 460마리 정도를 낳는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번식력이죠. 이게들이 뭐합니까? 주로 참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의 밑둥을 갉아요. 이빨이 나니까. 갉아가지고 다 죽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뛰어난 번식력, 갉아서 수목 피해를 가장 많이 끼치는 동물 들쥐입니다. 그래서 들쥐의 번식력 1년에 약 460마리 새끼를 낳고 적송, 참나무, 단풍나무 등의 목질부를 식해한다. 식해한다는 건 갉아먹는다, 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먹지도 않죠. 예, 갉아놔버리죠. 수목의 주요 병 원체가 균류에 의한 병은 이 균류라는 것은 뭡니까? 곰팡이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균이라고 그러면 제일 큰 것을 병원체에서 제일 병으로 옮기는 제일 큰 것이 무슨 충, 소나무 재선충 이런 충이 있고 그 밑에가 곰팡이가 있죠. 곰팡이균. 그리고 여기에 그 밑에가 세균이 있고요. 세균에 보다 더 적은 것이 바이러스인데 이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에 이제 파이토플라즈마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큰 수로 하면 충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곰팡이균, 그 다음에 세균, 그 다음에 파이토플라즈마 제일 적은 거 0.2 마이크론 전자혈맹형으로 볼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자, 곰팡이균에 의한 병은 그랬어요. 이 곰팡이균에 의한 병은 답부터 말씀드리면 잣나무 털럭병이죠. 뽕나무 오갈병이나 소나무 아니고요. 요거는 대추나무 빗자루병. 요거는 뭐예요? 뽕나무 오갈병하고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즈마고 소나무 재선충병은요. 충에 의한 거예요. 소나무 재선충에 의해서 옮기는 거고. 요거 잣나무 털면 곰팡이균이죠. 요게 균이에요. 그래서 잣나무 털럭병 그러면 균이고
뭐 까치밤나무 또는 송이풀 이런 것들이 중간기주이죠. 그래서 중간기주인 송이풀이나 까치밤나무 등에서 기주하다가 교대를 하죠. 기주교대를 해요. 뭐냐면 이 곰팡이균류 바로 잣나무 털럭병이었습니다. 산림 내에 가지치기 작업의 주된 목적은, 자, 가지치기 한 거 가지고 뭐 땔감도 쓰고, 그렇죠. 연료 공급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그거 팔아서 중간 수입도 얻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요. 이 나무에 이런 가지들을 쳐줘서 이 가지로 가는 양분이 이 원목으로 가게 만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위로 자라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이 가지들을 쳐주는 거.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 우량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가지치기 작업의 주된 목적은 이 가지 좀 해가지고 중간 수입이나 뭐 이런 거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게 아니라 우량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파이토플라즈마와 관계없는 수경은 좀 전에 봤죠? 파이토플라즈마.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빗자루병, 오갈병 이런 거는 뭐가 옮깁니까? 파이토플라즈마가 옮겨요. 그런데 빗자루병 중에서도 파이토플라즈마가 아닌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벚나무 빗자루병이에요. 이건 곰팡이, 균류라고 그러죠. 곰팡이 균. 곰팡이 균 중에서도 진균류 그래요. 진균. 그래서 벚나무 빗자루병은 진균류가 옮기는 것이고, 예, 오롱나무 빗자루병,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즈마, 뽕나무 오갈병도 파이토플라즈마. 그래서 이거는 파이토플라즈마고, 벚나무 빗자루병은 곰팡이균, 즉 진균류가 병원체다. 그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줄기접 방법으로서 옳은 것은 서로 독립적으로 자라고 있는 접수형 모목과 대목형 모목을 나란히 적는다. 아까 보셨죠? 이렇게 해서 대목이 여기 있고요. 이것은 뭐 한 3, 4년생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 큰 접수형 나무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 접붙일 나무하고 이 대목하고를 서로 깎아서 붙이고 묶은 다음에 이 둘이 완전히 접이 잘 안 되는 건데 이 둘이 살아있기 때문에 접이 잘 됐어요, 이제. 그러면 여기를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접붙이기를 하는 것. 서로 독립적으로 자라고 있는 접수형 묘목과 대명령 묘목을 이렇게 나란히 심어두고 양쪽 묘목의 측면을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맞붙여갖고 붙여준단 말이에요. 각각 칼로 도려내가지고 도려낸 면을 서로 밀착시키면서 끈을 단단히 묶어준다. 그런 다음에 완전히 몇 개월 후에 완전히 접목이 됐다면 그때 가서 이 접수를 잘라준다. 이 접수 나무에서 잘라준다.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줄기접 그랬으니까 앞에 줄자 하나 빼버리고 기접이다. 시험에 나오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줄기접, 준말로 기접, 줄자 빼버리고. 그래서 여기서 줄기접 방식 그러면 기접이네 이렇게 해도 무난할 겁니다. 잎목 간 식재 밀도를 조절하기 위한 벌채 방법에 속하는 것은, 자, 너무 길게 심었어요. 그래서 좀 솎아줘야 돼요. 솎아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간벌 작업이라고 그러죠. 솎아주는 거. 개벌 작업은요. 이 산을 전부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민둥산으로 다 베버리는 거. 이걸 다 베버린다. 다 베버리는 거. 이걸 개벌 작업이라고 그래요. 산벌 작업은요. 부분 다 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는 여기 다 베버리고. 그러면 여기 새로운 씨가 떨어져 살겠죠. 다음에는 여기 다 베버리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개벌을 해버리는 거. 이것을 산벌 작업이라고 해요. 중림 작업은요. 아까 보셨죠. 여기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 네. 결임과 외림을 섞어서 하는 거. 큰 나무, 작은 나무들이 섞여 있는 숲. 이걸 중림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재 밀도 솎아준다. 그러면 간벌 작업이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화 등으로 등화 유사를 할 수 있는 해충은, 유화 등, 이 유자는 유인한 나고고 아자는 이게 나방 아자예요. 나방. 우리가 쓰지도 않는 건데 이게 일본식을 갖다 베껴가지고 이런 걸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유화 등이라고 하면 나방을 유인한 등이에요. 등. 등을 캐가지고
날아다니는 나방이 그 불빛 보고 왔다가 떨어져 가지고 요 등 밑에 떨어져 가지고 여기다 경유통 같은 거 놓잖아요. 불 왔다 툭 떨어지면 여기 이 경유통에 빠져 죽게 만든 거 이런 걸 유화등이라고 그래요. 이 유화등으로 둥가 유사를 할 수 있는 거 나방이에요. 정답은요. 어스랭이 나방이에요. 그래서 이 유화등 할 때 이 유인한다 아자가 이게 나방 아자예요. 그래서 논밭에다가 밤에 불 켜놓으면은 나방들이 와가지고 떨어져서 예, 그 밑에 물이나 또는 경유 쪽에 떨어져 달라붙어 죽는 거. 그 날라오는 애들은 주로 뭐다? 어스랭이 나방 같은 나방들입니다. 파종상에서 2년, 그뒤 판가리상에서 1년을 지낸 3년상의 묘 표시 방법은 아까 우리가 보셨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실생묘, 그 다음에 삼목묘. 실생묘는 2-1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삼목묘는 2분의 1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실생묘는 뭐예요? 네, 거기다 씨 뿌려갖고 나뉘어요. 근데 나가지고 가다가 판가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판가리예요. 이 실생묘에서 2-1 그러면 요 2는 파종상이고 원래 씨 뿌린 그 자리예요. 이게 파종상이고 1은 판가리해서 판가리한 상이에요. 이게 판가리상. 그래서 뭐예요? 그 씨 뿌린 파종상에서 2년이 된 거를 판가리상으로 옮겨서 1년 됐다. 그게 3년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종상에서 2년 그러면 앞에 2가 오고 판가리성 1년 그러면 다시 1 오고 그렇게 하니까 몇 년이 된 거예요? 3년이 지난 거죠. 이 묘목의 표시 방법은 그냥 답 나왔네요. 2-1묘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정자발화 촉진법이 아닌 것은 정자발화 촉진법 정자가 잘 나게 하기 위해서 침수 처리 물에 담가가지고 불리면은 싹이 잘 나죠. 노천 매장법 예, 가만이나 이런 게 담아가지고 노천 그 뭡니까 습기가 많은 그 모래땅에다 파묻어 놓으면 다음 해에 씨가 아주 잘 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노천 매장법 씨가 잘 나라고. 정피 파상법 이 그 씨앗의 두께가 두꺼운 거 이런 것들은 예, 좀 뭡니까 찢거나 이렇게 빠는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껍질이 잘 부서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정피를 파상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다 정자가 잘 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에 담가서 약간은 그 껍질에다가 상처를 줘서 노천에다가 좀 묻어서 이런 것은 정자 발화 촉진법이다. 그런데 엑슨 분석법은요. 정자가 잘 나나 안 나나 이 정자가 잘 날 건가 안 날 건가를 검사하는 거예요. 정자 발화 검사법이 촉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엑슨 분석법은 정자 발화 검사법이지 촉진법이 아니다. 정자 발화 검사법이다. 나머지는 촉진하는 거예요. 정자가 잘 나도록.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